앞으로 양극화를 통해서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은 어떤 지역일까? 자, 그런 지역은 어디라면요. 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꼰대조 조범식입니다. 최근에 시장의 거래량이 뚝 끊긴 거래 절벽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럽에서 지금 전쟁이 발발을 했는데 국내 시장에 인플레이션 같은 즉 물가 상승으로 연결될 것 같다라는 소식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시거든요. 딱 하나 이것만 알면 굉장히 안전하게 재테크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자, 그게 어떤 거냐? 바로 양극화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 양극화를 통해서 오를 수 있는 지역이 어디고 그 안에서도 어떤 부동산의 재테크 전략을 가져가는 게 가장 안전한지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3, 4년간의 부동산 시장을 보면 모든 부동산이 다 가격이 상승을 했죠. 뭐 서울이든 뭐 입지가 좋든 안 좋든 지방이든 다 뛰었습니다. 자, 그 흐름의 중심을 보면 일단 서울이 공급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고, 그래서 규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규제가 없는 서울 외의 수도권 지역이 풍선 효과로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도 너무 많이 뛴다고 규제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규제가 없는 비규제 지역이 많았던 이 지방 지역으로 또 접근하면서 지방 지역이 또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도 규제를 걸었어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서울, 수도권, 지방이 다 뛰었고, 그런데 최근에 모든 지역에 다 규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거래는 뚝 끊겨 있는 즉 거래 절벽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이런 규제가 사라지거나 완화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서울에서 지방으로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앞으로는 지방에서 서울, 수도권 쪽으로 다시 흘러가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거처럼 서울 수도권이 다 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규제 완화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 그리고 공급이 부족해서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지역과 또 조정되는 하락하는 그런 지역으로 양극화가 진행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하락하는 지역보다는 상승하는 지역, 앞으로 양극화를 통해서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을 가는 게 가장 안전한 투자 전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은 어떤 지역일까? 바로 규제 완화에 수혜를 받거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 지역은 어디라면요, 바로 이 두 대선 후보님들의 공약을 살펴봐야 됩니다. 두 대선 후보 모두 비슷한 맥락의 공약을 내놓으셨는데, 일단 첫 번째로 공급을 늘리겠다. 311만 호 한 분은 250만 호의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공약을 내놓으셨고, 어느 지역에 그러면 집중적으로 공급 늘리겠느냐? 바로 수도권 지역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일기 신도시 같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공급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공급을 활성화시킬 것이냐? 바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같은 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세금 규제도 완화해주겠다. 또 대출도 완화해주겠다라는 공약들을 다 내놓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분이 당선이 되더라도 결국엔 규제는 완화가 되고,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이 굉장히 크게 활성화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향후 서울 수도권의 양극화가 진행된다면 이런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같은 사업지들이 진행되는 지역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시세가 오르면서 안전한 지역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개발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거나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접근하는 게 지금 현재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개발 사업이 가장 활성화되면서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즉 향후 양극화가 진행이 되면 상승이 꾸준히 일어나면서 가장 안정적인 지역, 어딘 지역이냐? 바로 서울과 경기도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필요 공급량이 6만 7천여 가구인데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도 필요 공급량을 다 넘기는 공급이 진행됐었고, 또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충분히 6만 7천 가구를 넘어서는 그런 공급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공급이 안정적인 지역이라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필요 공급량이 한 4만 7천여 가구 정도 되는데, 지난 2017년도부터 작년까지 단 한 해도 4만 7천여 가구 이상의 공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올해부터 내년까지도 굉장히 공급이 2만여 가구도 채 되지 않는 굉장히 적은 공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적되어 있는 이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지역이 서울이라는 거죠. 결국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가장
공급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은 바로 서울이다. 이로 인해서 양극화가 진행될 때 가장 가격이 안정적으로 오르는 지역은 경기도보다는 서울 지역이라는 겁니다. 물론 경기도도 일기 신도시라든지 또 GTX가 들어서는 지역들은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서울처럼 이렇게 공급이 시급한 지역에 개발이 활성화되는 지역들이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서울 재개발지 어디가 좋을까?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될 조건은 바로 아파트 시세가 높은 곳입니다. 특히 신규 아파트 시세가 높은 지역을 봐야 되는데 아직 시세가 저렴한 즉 저층 주거지라든지 노후단지들이 미래가치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신규 아파트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미래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변 시세가 높은 곳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심 지역을 봐야 된다는 건데 앞으로 서울은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고 그렇다 보면 공급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겠죠. 거기에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조건과 비슷했던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일본을 들 수가 있겠는데 주택 공급률이 120%가 넘고 또 인구가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아주 특징적인 흐름을 가져가는데 그게 바로 양극화입니다. 특히 도심과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거주 환경이 아주 잘 되어 있는 도심과 그러지 않은 외곽 지역하고 굉장히 가격 차이가 크게 났는데 바로 도심은 크게 상승을 하고 그 외곽 지역은 크게 가격이 떨어지는 흐름으로 양극화가 진행됐거든요. 그럼 앞으로 서울도 공급 늘고 인구가 줄어든다면 오히려 이렇게 도심지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고 업무타운이 가까운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양극화 측면에서 안전한 지역이다 보니까 도심 지역을 꼭 보셔라 라는 겁니다. 앞으로 오를 수 있는 부동산을 봐야 된다. 즉 지금은 아직 저평가되어 있지만 앞으로 크게 오를 수 있는 지역, 즉 도심지로 바뀔 수 있는 지역이냐 아니면 아파트 시세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지역이냐, 즉 향후 그렇게 오를 수 있는 지역을 찾아가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용산 같은 지역이 지금은 허름하지만 앞으로 제2의 강남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도심지로 바뀌는 지역입니다. 또한 아직은 주거 지역이 허름해서 가격이 지금 낮지만은 향후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면 굉장히 고가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한강변 같은 특수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앞으로 시세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용산, 한강변 이 지역 일대에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을 중심으로 들어가신다면 이 양극화 측면에서 굉장히 안전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찾아 들어가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굉장히 머리 아파하고 일일비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앞으로 시장이 가장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는, 즉 양극화 내에서도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서울 지역, 그 안에서도 이런 호재들이 있는 지역들 위주로 접근하신다면 안전한 재테크 전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 나중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